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60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회계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회계의 목적 뭡니까?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회계의 목적이죠. 찾아봅시다. 1번. 거래처의 채권과 채무를 기록 및 계산한다. 이것이 목적은 아니겠죠. 2번. 기업의 소유주에게 이익을 극대화시켜준다. 아니겠고. 3번. 자금 조달이 원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겠죠. 4번.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그죠? 4번이 정답. 2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만 영향을 주는 거래는, 그러면 요 거래 내용에 대해서 차변, 대변 회계 처리해가지고 수익 또는 비용이 등장하지 않는 회계 처리를 찾으면 되겠죠. 자, 1번부터 풀어보자. 외상 대금의 현금 회수랍니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현금으로 돈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 이렇게 적고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죠? 이렇게 분석된다. 그러면 수익 또는 비용이 등장 안 하죠. 그러면 답은 1번 되겠다. 자, 2, 3, 4 빨리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했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들어오겠죠. 대변에는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할 것이고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인식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 수익 또는 비용이 등장했다. 그지? 그러면 답이 될 수 없겠다. 3번요.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요거 회계 처리는 이쪽에 적어볼게요. 자, 현금이 지급됐으니까 자산의 감소가 대변. 그리고 차변에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이죠. 세금과 공과. 수익 또는 비용이 등장했으니까 답이 될 수 없겠다. 4번. 차입금에 대한 이자 현금 지급. 그러면 대변에 현금 자산이 감소.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자, 수익 또는 비용이 등장했으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 없겠고. 됐죠? 이렇게 풀어보았다. 지웁니다. 문제 3번입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 중 일부이다. 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가, 나. 거래가 발생한다.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해야 되겠죠. 분계를 하면 그 내용이 분계장에 기록되겠지. 가는 분계. 나는 뭡니까? 분계 내용에 대해서 각 계정과목별로 딱딱 집계해가지고 총계정 원장을 만든다. 그게 그 다음 과정이죠. 그러면 총계정 원장으로 집계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 자, 참고로 대체라는 건 뭡니까? A라는 계정 과목에서 B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름을 바꾸는 회계 처리라는 것. 그것을 대체라고 하죠. 그리고 2월은 전기에서 단기로 넘어오는 것. 또는 단기에서 다음 기로 넘어가는 것. 그죠? 앞에 회계연도에서 뒤 회계연도로 넘어오는 것. 그것을 2월이라고 한다고 했죠. 오케이. 이렇게 용어 정리해 봤네요. 문제 4번입니다. 다음 개인기업의 기초재무상태와 기말 손익계정을 보고 기말 자본금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문제 같아요.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것도 이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초자본과 기말 자본의 관계, 즉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이다. 그 관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손익계정에 대한 총계정 원장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 세 가지 사항이 결합되어 있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또 나왔으면 좋겠네요.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자, 풀어봅시다. 자, 일단 기초재무상태가 나와 있으니까 기초 시점의 자본 금액을 알아야 되겠다. 그죠? 알 수 있겠다. 자, 자산은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자, 외상매출금, 비품 이고 네 가지가 자산입니다.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은 부채니까 이렇게 세모로 표시할게. 자, 그러면 기초 시점의 자산 총계 얼마입니까? 50만 원 플러스 5만 원 플러스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은 75만 원 되겠다. 그리고 기초 시점의 부채 합계는 45만 원 되겠네. 그러면 기초 시점의 자본은 30만 원 되겠다. 여기서 이제 단기 순이익을 플러스하면 기말 자본이 되겠죠.
자, 당기순이익은 여기 손익계정의 총계정 원장에서 나와 있다. 자, 손익계정 뭐였습니까? 수익계정, 비용계정을 마감할 때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임시계정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결산을 할 때 나타나는 자, 모든 수익계정 과목을 없애버리고 손익계정으로 딱 통일시켰죠. 그러면 손익계정의 어디 기록됩니까? 그것이 수익 네 자리가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 딱 손익계정이 딱 나올 것이다. 그죠? 70만 원으로 딱 집계되는 것이지. 그리고 모든 비용계정 과목들, 대변에 있던 것들을 전부 다 차변을 없애버리고 차변에 뭐라고 적는다고? 손익이라고 적는다고. 그래서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익계정의 왼쪽에 이렇게 딱 집계돼 버리고 그 금액은 50만 원이었다. 수익이 비용보다 더 컸으니까 20만 원 단기 순이익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죠? 그래서 손익계정의 크기로 봤을 때는 오른쪽이 20만 원 더 큰 상황이었죠. 이제 요거를 없애줘야 되겠죠? 차변으로 쫙 없애져 버리고 뭐로 대체한다고요? 자본금 계정 과목으로 대체한다. 이러한 1년의 회계 처리를 통해서 단기 순이익이 결국 자본 쪽으로 가게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 내용이 손익의 총계정 원장에서 나타난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 왼쪽에 적혀있는 요 자본금 20만 원 요게 결국 뭘 뜻하는 거라고요? 단기 순이익을 뜻하는 것이라고. 회계 처리로 분계로 나타내보면 이거죠. 차변의 손익 20만 원. 그죠? 그리고 대변의 자본금 20만 원.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되겁니다. 자, 오른쪽이 손익이 더 큰 상태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 20만 원을 왼쪽에 적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없애버리고, 그죠? 자, 그거를 대변의 자본금으로 대체한다 이겁니다. 자본금 네 자리가 오른쪽인데 오른쪽에 기재됐으니까 자본금이 증가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단기 순이익이 자본금으로 대체된 상황이다. 만약에 단기 손실이라면 서로 반대 위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이제 집계해야 되는 거죠. 기초 자본이 30만 원이었고 단기 순이익이 20만 원이니까 그죠? 요거 두 개 더한 것이 기말 자본이 되겠다. 얼마? 50만 원 되겠네. 그죠? 답은 3번. 좋은 문제 같죠? 그래서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문제 5번. 다음 중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거래는 무엇인가? 읽어볼까요? 1번 전월 비품 구입 시 결제한 카드 대금 15만 원이 보통 예금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자, 비품 구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뭘로 처리합니까? 미지급금 처리한다. 맞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직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주된 영업 활동이면서 뭔가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하고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다.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비품 구입하는 거 주된 영업 활동 아니잖아. 그래서 미지급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그 거래처를 그 물건 산 가게가 아니고 신용카드 사러 한다. 그것만 신경 쓰면 된다고 했죠. 어쨌든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이 맞았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부채 기록됐는데 이게 이제 보통 예금으로 자동 이체됐으니까 부채의 감소를 차변에 기록하고, 즉 차변에 미지급금 기록하고 대변에 보통 예금 기록하면 되는 상황이지. 어쨌든 미지급금 계정 과목 사용된 거 맞죠? 1번은 자, 뭐 처리할 수 없는 거 물었으니까 1번은 답이 될 수 없겠다. 2번 운반용 화물자동차 100만 원을 무이자 할부로 구입했다. 요거 뭡니까? 외상으로 산 거죠. 주된 영업 활동 아니죠?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금, 차변에 차량 운반금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미지급금 계정 과목 사용됐으니까 답이 될 수 없겠다. 그지? 3번 소모품 3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소모품 구입하는 것도 주된 영업 활동 아니고 요거 외상으로 산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금, 차변에 소모품 또는 소모품비라는 계정을 쓰면 되니까 미지급금 계정 과목 등장했죠. 그러면 요것도 답이 될 수 없겠다. 답은 4번이겠다. 그지? 일단 4번 딱 답 정하고 이제 읽어보자고. 판매용 의자 21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판매용 의자를 외상으로 산 거죠. 자, 판매용 의자는 무슨 뜻입니까?
의자 좀 싸게 사가지고 외부에 좀 마진 붙여서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지금 사는 거잖아. 즉 재고자산을 샀다 이겁니다. 주된 영업 활동이죠. 상품 산 겁니다. 상품 산 거. 주된 영업 활동이니까 외상일 경우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을 써야 되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답은 4번.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핵심 뭐라고? 미지급금 계정 과목과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의 차이점 분석. 주된 영업 활동이냐 아니냐 그거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였다. 좋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이었다. 문제 6번요.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를 내용연수로 나누는 것이다. 그죠? 사용되지 않는 것 감가상각 누계이네. 그지? 답은 2번. 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기말 결산 시 당기에 미지급된 임차료를 회계 처리하지 않았을 때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죠. 뭔가 회계 처리가 잘못됐는데 요거에 대한 재무적 영향을 파악해봐라. 이런 문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유형이다. 자, 출발점은 뭐라고요? 회계 처리, 즉 분계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거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 자, 기말 수정 분계할 때 미지급된 임차료가 있으면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아직 돈은 안 나갔지만 발생주에 따라서 비용을 인식하는 거죠. 차변의 임차료라는 비용을 인식한다.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기록하는 거죠. 미지급 비용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러한 분계를 해야 되는데 못했대.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비용을 인식해야 되는데 비용이 지금 작게 기록된 것이고요. 부채를 기록해야 되는데 부채가 지금 작게 기록된 거죠. 이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자, 1단계 분계 분석, 2단계 그로 인한 거래 판례소 결합관계에 입각한 이렇게 영향 분석, 그리고 세 번째는 당기 순이익을 파악하는 거라고 했죠. 자, 수익은 아무런 영향 없는데 비용이 지금 작아져 버린 거죠. 그러면 당기 순이익은 커지는 겁니다. 됐죠? 요게 그 다음 단계고요. 마지막 단계는 자, 당기 순이익의 영향은 고스란히 어디로 간다고요? 자본으로 간다고. 자본이 커진 걸로 이렇게 파악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확인이 있으면 되겠죠. 자산, 부채, 자본 요 세 가지 항목으로만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자, 자산은 아무런 영향 없는 상태에서요. 자, 부채가 지금 작아져 버렸대.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은 항상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자본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면 부채가 작아지는 것 이꼴 자본이 커져야 된다라는 상황하고 똑같은 것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관계가 확인이 되는 것이지. 이런 순서로 재무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자, 이런 문제가 매우 자주 나오거든. 이렇게 파악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자 이겁니다. 됐죠? 자, 재무적 영향 모든 것 파악 다 했으니까 이제 답 찾으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거 찾아라고 했죠? 자, 비용의 과대 계상, 비용의 과소 계상이지. 순이익의 과소 계상, 당기 순이익의 과대 계상이지. 수익의 과소 계상, 수익은 등장하지 않았죠. 부채의 과소 계상, 부채의 과소 계상 맞죠? 답은 4번. 됐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됐죠? 문제 8번. 다음 거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세 가지 거래 내용이 나와 있고요. 뭐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지문이 나왔으니까 회계 처리해 봅시다, 그냥. 자,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했답니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 그리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은행에서 현금을 차입했답니다. 그러면 현금 자산이 증가가 오고 대변에는 부채 증가가 오겠죠.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다. 종업원 급여 시 소득세를 공제했답니다. 자, 그러면 급여라는 비용을 왼쪽에 기록하고 뭘로 지급했다고 할까요? 보통 예금 지급했다고 할까? 보통 예금 기록하고, 자, 전부 다 보통 예금으로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금을 조금 인식해야 되겠다. 원천 징수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소득세를 공제했대. 됐죠? 이렇게 회계 처리 분석할 수 있겠네. 자, 이제 읽어봅시다. 부채 계정이 발생한다. 자, 부채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오른쪽에 적혀있으니까 부채의 증가 맞죠? 맞겠고.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재고자산이 발생한다. 상품이라는 자산이 왼쪽에 기록되니까 재고자산 발생 맞겠고. 예수금 계정이 발생한다. 예수금 계정 발생하는 거 맞고요. 수익 계정이 발생한다. 수익은 지금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 좀 싱거웠다 그죠? 뭐 회계 처리 열심히 하고 나니까 막상 묻는 내용 좀 싱거웠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다음의 계정 과목 중에서 임시 계정으로 기말 재무 상태 표에는 표시하지 않는 것은, 자, 임시적으로 잠깐 썼다가 정식 재무제표는 나타나지 않는 계정 과목들 몇 개 있었죠? 그런 것들 찾읍시다. 선급금 아니고요. 예수금 아니고 현금 가부족이죠. 현금 가부족 이런 거는 임시적으로 잠깐 쓰는 것이었다. 미지급금 정식 계정만 맞고 됐죠.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네. 문제 10번. 외상 매입금 계정이 대변에 기입되는 거래 중 옳은 것은, 자, 거래 내용이 쭉쭉 나와 있고요. 대변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물었으니까 회계 처리해 보면 되겠죠. 봅시다. 1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자, 그러면 상품 외상 매입금 이렇게 기록되겠죠. 외상 매입금 계정이 대변에 기록된다. 맞죠? 답은 1번 되겠네. 그지? 2, 3, 4 읽어볼까요? 어떤 건지. 2번. 외상 매입한 상품을 환출했을 때. 이 뭡니까? 매입 환출 말이죠. 분량이 있어가지고 다시 반품시켰다.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회치합니까? 자,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겠죠. 요거에 일부분 반품됐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기록돼 가지고 감소하겠죠. 외상 매입금이 좀 없어지고, 즉 부채의 감소를 차변에 기록하고요. 그 부분만큼 매입 환출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겠죠. 물론 우리 KDF 프로그램에서는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은 못 씁니다만 그냥 매입 환출로 그냥 이론 문제니까 이렇게 분석해 보자고. 맞잖아. 이렇게 회계 처리하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대변이 아니고 차변에 기록되는 상황이었다. 2번은. 그죠? 자, 3번 문제 풀어볼까요? 외상 매입 대금을 할인받았을 때, 요거 뭐 말입니까? 매입 할인 말이죠. 매입 할인. 그러면 요것도 회계 처리가 차변에 외상 매입금 적히는 상황이겠죠. 자, 분석해 볼까? 외상으로 지금 우리가 물건 샀어. 그래서 차변에 상품, 대변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외상 매입금 돈 줄 때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 주기를 한 날보다 우리가 좀 미리 주는 거야. 빨리 주는 거야. 그래서 약정한 대로 조금 깎아주는 것, 그것이 매입 할인이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기록돼 가지고 감소가 기록되고요. 부채 감소가 차변에 기록되고, 그리고 실제로 뭐 현금이나 보통 예금을 주겠죠. 현금을 줬다고 합시다. 현금 일부분 주고 일부분은 좀 깎았다 이겁니다. 뭐라고 적는다고? 매입 할인이라고 적는다고. 매입 할인. 됐죠? 요런 거래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차변에 기록된 상황이다. 3번도. 4번도 봅시다. 외상 매입금을 발행하여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기록되어서 부채의 감소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죠? 그리고 돈 대신 우리가 어음을 끊어줬다고 했죠. 그러면 지급어음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되는 상황이다. 마찬가지 4번도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 기록되는 상황. 맞죠? 그러면 답은 1번 됐습니다.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당점 발행 당좌 수표는 자기가 발행한 수표이므로 당좌 예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그죠? 우리가 당좌 수표권을 주면 대변의 당좌 예금 계정 과목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2번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외상 매입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자, 비품을 사는 것이 주된 영업활동 아니죠. 그래서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외상 매입금 아니고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2번 집은 틀렸다 이겁니다. 그죠? 답은 2번. 3번, 4번 읽어볼까요? 3번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어음 끊어줬을 때 주된 영업활동이면 지급어음 계정 과목,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쓴다고 했죠. 상품 매입하는 것, 주된 영업활동 맞으니까 지급어음 계정 과목 맞겠죠.
4번 타인에게 받은 수표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답니다. 그죠? 다른 거래처가 수표를 끊어서 우리한테 줬답니다. 우리 입장에서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했죠.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는 지문이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 공부할 때 이미 중요한 포인트로 딱딱 정리했던 부분이 이론편에서 이렇게 지문으로 딱 등장했네. 맞출 수 있겠다. 그지? 자,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자, 거래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교환 거래입니다. 교환 거래. 자산, 부채, 자본 계정과목만 사용되어 있는 분계, 그런 거를 교환 거래라고 한다. 즉 수익 또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전혀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을 교환 거래. 두 번째는 손익거래입니다. 손익거래. 손익거래는 자, 우리 복식부기에 따라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똑같죠. 그래서 분계를 해보니까 차변 또는 대변 금액을 보니까 그 금액 전체가 다 수익 또는 비용이래. 그러면 그걸 손익거래라고 한답니다. 세 번째는 혼합거래입니다. 혼합거래. 자, 교환거래도 아니고 손익거래도 아닌 것이 혼합거래겠죠. 그래서 자,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거래금액이라는 용어 가끔씩 쓰는데요. 자, 거래금액이라는 용어 사용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차변 또는 대변 합계, 즉 거래금액을 보니까 일부는 수익 또는 비용이야. 그리고 일부는 자산, 부채, 자본이야. 그런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볼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요 용어 자체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이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리고 그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굳이 구분 안 해도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즉 교환거래냐 손익거래냐 요거 두 개만 구분하는 개념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세 가지로 딱 구분할 수 있는데 교환거래냐 교환거래 아니냐 요거 개념만 알아도 이런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차변 대변에 수익 또는 비용이 있냐 없냐 그것만 우리가 딱 포커스를 두고 풀어보자 이겁니다. 됐죠? 자, 풉니다. 1번 현금 100만 원을 추가 출자했답니다. 회계처리. 자, 현금이 회사 입장에서 들어왔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자본금 이렇게 들어왔겠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이렇게 분석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 대변에 보니까 자산, 부채, 자본밖에 없다 이겁니다. 즉 수익 또는 비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교환거래다, 그지? 2번 비품 2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답니다. 그러면 비품이라는 자산이 여기 적힐 것이고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렇게 기록되겠죠. 자산, 부채, 자본밖에 없다. 즉 교환거래다. 즉 수익 또는 비용이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3번 급여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 이렇게 기록되겠죠.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아하, 드디어 수익 또는 비용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겠지, 그치?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세 가지 거래 종류로 구분해 봤는데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구분해 보면 이거 무슨 거래입니까? 차변에 100만 원 이렇게 적힐 것이고 대변에 100만 원 적히겠지. 그래서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 항상 똑같고 그거를 거래금액이라고 제가 아까 그런 말을 썼습니다. 거래금액이 100만 원이잖아. 그 100만 원이 전체가 다 비용에 해당하니까 손익거래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됐죠?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 손익거래로서 교환거래가 아니니까 답이다. 이렇게 풀면 조금 더 정확한 구분에 의한 답이겠지. 그러나 이렇게까지 몰라도 괜찮아. 수익 또는 비용이 있냐 없냐 그걸로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다. 즉 교환거래냐 아니냐만 알아도 된다. 자, 4번 은행에서 100만 원을 3개월 후 상환하기로 하고 차입했답니다. 그러면 돈이 뭘로 들어왔겠습니까? 뭐 현금으로 들어왔는지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는 보통 예금으로 그냥 보고 회계 처리해 볼까? 차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적고 대변에
차입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단기 차입금이지. 단기 차입금. 이렇게 적으면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렇게 기록되겠죠. 자산, 부채, 자본밖에 없는 교환 거래다 이겁니다. 즉 수익 또는 비용이 없는 것이죠.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답은 3번이었다. 됐죠. 그래서 거래 종류 문제 나와도 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면 그렇게 몰라도 괜찮으니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스트레스 좀 줄이면서 풀자 이거지. 핵심은 수익 또는 비용이 있냐 없냐 그게 핵심이다. 됐죠? 자,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정의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유형자산의 정의 세 가지로 우리가 딱 정리했었죠. 첫 번째, 영업활동에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 1년 초과해서 쓴다. 세 번째, 눈에 보여야 된다. 그죠? 요 세 가지 특징을 찾으면 되겠죠.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눈에 보여야 된다. 그죠? 맞고.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 이거 틀렸죠?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 또는 건설적인 자산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된다. 이것도 맞죠? 라는 뭐겠습니까? 길게 썼는데 영업에 사용한다. 그것이 핵심이겠죠? 그래서 사용할 목적, 즉 영업에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그러면 라도 맞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라라고 되어 있는 3번이 정답. 됐죠? 이렇게 풉니다.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손익에 관한 기말 정리 분계 중에서 비용의 이연으로 회계 처리된 것은 자, 비용의 이연이 뭡니까? 이연은 돈은 올해 받거나 줬지만 그게 사실 내년 거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이연이죠. 그래서 계정 과목에 선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비용에 대한 이연이니까 선급 비용이 들어가는 회계 처리 보면 되겠죠? 선급 비용 1번이 정답이겠네. 그죠? 1번이 정답. 자, 선수 수익은 요거는 수익의 이연이 될 것이고 미수 수익은 수익의 발생,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발생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문제 15번요. 다음과 같은 거래 내역에 가장 적합한 계정 과목을 고르면 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급, 직원 경조사비, 직원 작업복, 직원 회식비 다 뭡니까? 복리후생비네요. 그지? 2번이 정답. 이렇게 풀면 제60회 기출문제를 모두 다 풀어보았네요. 어떻습니까? 평이하게 우리 모두 다 배운 내용에서 출제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수고했습니다.